이민국이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생체 정보와 거주지 주소 등 추가 서류 요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본격적인 이민 단속이 시작된 이후 기여한 시민권자들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 발효 후 관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한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요커들이 강간 미수 혐의로 얼굴이 공개된 용의자를 찾아내 집단 구타를 가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수감됐습니다. 기후환경단체가 월가의 상징인 황소 동상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탐욕은 곧 죽음이라며 육류를 먹지 말라는 메시지를 새겼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민국이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서류 요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체 정보와 거주지 주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민국의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사전 공지 없이 취업비자 소지자와 취업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전엔 요구하지 않았던 거주지 주소와 생체 정보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국이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신청자의 부정적인 정보 확인을 이유로 추가 서류 요청 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란 지적입니다. 이민당국은 부정적 정보 내용이나 출처에 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대상자들은 섣불리 주소나 생체 정보를 제출하기보단 이민국의 불리한 정보의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통상 부정적 정보는 형사기록, 이민법 위반, 보안 또는 테러 연루, 사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등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청원을 거부할 수 있는 정보란 것이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추방 대상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치로 추방 대상이 전과가 있는 이민자에서 학생 비자 소지자는 물론 취업 비자 소지와 영주권 신청자로 확대된 것이란 견해도 제기됐습니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 심사관이 한 I-140 청원 수혜자에게 불리한 정보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최신 거주지 주소와 생체 정보를 요구했으나 그 정보의 내용이나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이민 단속이 시작된 이후 시민권자들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사건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권 신청 창구가 있는 우체국엔 여권이나 여권카드를 새로 신청하려는 이민자 출신 시민권자들이 크게 늘어 평소보다 몇 배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우체국 여권 창구는 예약이 매일 조기 소진되는 데다 워크인 민원인들까지 몰려들어 현재 인력으론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 지경이라는 게 담당 직원의 하소연입니다. 최근 국토안보부가 특정 체류 허가자에게 즉시 미국을 떠나라는 이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권자에게도 이메일을 발송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증가세에 있던 여권 수요는 최근 시민권자들의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여권 신청 건수는 회계연도 기준 2023년에 2157만 7377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2024년도에도 2043만 7207건으로 2년 연속으로 20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에 1328만 7573건과 비교하면 53.8%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1919년 1857만 8593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1153만 3128건으로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다음 해부터 다시 증가해 결국 사상 최다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더 크로니클에 따르면 이는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 회복, 리얼 아이디법 시행을 앞두고 여권을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효를 통해 하버드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기부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대학 인증기관 설립을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대학의 다양성과 관련한 노력을 끝내려는 조치란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내 대학들이 외국에서 받은 기부금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자금을 둘러싼 미국 교육기관의 비밀주의를 종식하고 외국의 악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그동안 중국 등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와 미국 대학 간 재정적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대학 교육의 질과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연방 재정 지원 자격 등을 검증하는 인증기관들을 겨냥한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를 대신해 대학의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의 신규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새로운 인증기관이 기존 기관과 더 쉽게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증기관들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등 진보적인 정책을 대학에 강조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처음으로 공개 반기를 든 하버드대는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하버드대는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버 총장은 우린 미국의 경제와 삶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대학들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 발효 후 관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뉴욕주를 비롯한 12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등 1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어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송 원고로 나선 주는 뉴욕주를 비롯해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버몬트 등입니다. 네바다와 버몬트는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지만 온건 성향으로 꼽히고 나머지 10개 주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적 질서를 뒤엎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12개 주는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관세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날 소재기를 알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경제적으로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며 제정신이 아닌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 발효 후 미국의 관세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4월 관세 수입은 전달보다 60% 이상 늘어 1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부터 부과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25%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관련 지지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로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 16에서 21일 미국 성인 4,3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37%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용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백악관에 복귀한 직후 실시된 조사 결과 42%에 비해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권 1, 2기 통틀어 최저치입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하느냐는 문항에 응답자의 76%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87%가 각각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56%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재편 행보가 너무 변덕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67%는 주식시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 있는 주가 변동폭 확대에 대한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퓨리서치 센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같은 조사 대비 7%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반면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59%로 이전 조사 대비 8%포인트 올랐습니다. 뉴요커들이 강간 미수 혐의로 얼굴이 공개된 용의자를 찾아내 거리에서 집단 구타를 가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전과 19범의 오스왈도 라모스는 지난 18일 오후 1시께 뉴욕 브롱크 포드엠 하이츠의 한 건물에서 70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시도 이후 하의를 입기 위해 움직이는 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동네 자경단은 이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 라모스를 발견했으며 이들은 이스트 187번가에서 라모스를 잡아 치료가 필요할 수준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익명의 신고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병원에서 라모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몇몇 지역 주민들이 라모스 집단 폭행을 자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주민은 우리가 그를 때렸다라면서 그가 돌아온다면 나는 그를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50대 남성도 우린 여기서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일 라모스를 체포한 후 강간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라모스는 집단 구타 부상 등으로 인해 22일 오후까지 세인트 바나바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기후환경단체가 월가의 상징인 황소 동상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탐욕은 곧 죽음이라며 육류를 먹지 말란 메시지를 새겼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기후환경단체인 멸종반란 회원들은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육류를 먹지 말자는 메시지를 맨해튼 월스트릿의 황소상에 새겼습니다. 이들은 녹색 페인트 스프레이로 조직의 상징 문양과 함께 탐욕은 곧 죽음이다란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 단체는 황소 동상 훼손 행위가 월가의 강세론자를 불러내려는 시도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위 도중 경찰이 등장해 지켜보자 이들은 자신들이 칠했던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시위에 참여한 회원들 중 체포된 인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단체는 이날 오후 12시께 맨해튼 미트패킹 지역 테슬라 전시실 창문에도 락커를 뿌렸는데 이 과정에선 단체 소속 회원 2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대는 테슬라 CEO이자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를 언급하며 빨간색 락커로 우린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창문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텍사스주의 햄버거 가게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오픈한 트럼프 버거란 이름의 가게인데요. 레바논 출신 이민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텍사스 벨빌에 있는 햄버거 가게 트럼프 버거의 손님들이 햄버거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100일의 열기를 만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2개의 테이블이 있는 작은 식당 곳곳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선거 캠페인 배너, 마가가 적힌 모자와 티셔츠 등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텍사스주에만 4개의 매장에 있는 트럼프 버거는 지난 2020년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이 문을 연 벨빌은 지난해 대선에서 유권자의 약 80%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곳입니다. 트럼프 버거의 주인 롤랜드 비니는 레바논에서 태어나고 자라 2019년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입니다. 비니는 우린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라며 그의 취임 전부터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중동 평화를 이미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버거의 메뉴는 단출합니다. 일반 햄버거인 트럼프 버거와 패티가 2장 들어간 트럼프 타워 등이며 모든 빵엔 트럼프가 새겨져 있습니다. 매장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 행보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며 앞으로 3년 동안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중등학교에서 AI 교육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엔 학생들에게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교육자들에게도 종합적인 AI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방기관들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진전으로 명명된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AI,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섹스와 내각 인사 등 백악관 내 인공지능 교육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말 그대로 수조 달러를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사비를 들여 백악관 안에 100피트 높이의 국기 개양대를 2개를 세워 성조기를 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백악관 북쪽 정원인 노스론과 남쪽 사우스론에 대형 성조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계자들과 함께 약 10분 동안 백악관 주변을 둘러보며 깃대를 세울 위치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일주일 후에 개항대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외부에서 백악관을 바라보면 본관 꼭대기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 운영을 중단하라고 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 등 글로벌 미디어국 산하 매체 3곳의 운영을 재개하라고 지난 22일 명령했습니다. 램버스 판사는 또 지난달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업무가 중단되기 이전의 상태로 직원들을 복귀시키라고 연방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법정에서 소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효력이 있는 가처분 성격입니다. 램버스 판사는 또 다른 관영 매체, 자유유럽방송, 자유방송, 오픈테크놀로지 펀드 등 나머지 매체의 운영을 재개해달란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미국 육군이 여군과 남군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새로운 성중립적 체력 검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육군은 새로운 육군 체력 시험이 기존 육군 전투 체력 시험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험이 군인의 체력을 향상하고 전투 태세를 강화하며 부대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AFT는 이전 시험과 매우 유사하며 데드리프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2마일 달리기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근접 전투 직무에서 점수 평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전투 직무에 속한 여군들은 남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이에 따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여군의 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다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